이 불행한 일을 미리 잘 막아서 끝난 것을 그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증거와 정황으로 쓰인다?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해하려고 했거나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의도대로 먹히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말도 아닌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심판의 변론결에서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았다. 본인의 무능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본인의 무죄는 아니라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뗀 기점으로 정기에 마이크를 드는 시점이 좀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3일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가 나오셨을 때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왜 또 저래? 뭐 이러고 있었죠, 사실은. 저도. 여인당 믿으셨구나. 그리고 이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기간에도 계엄령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제 당연히 그 전시 상황을 준비해서 작전 계획도가 다 있는 것처럼 뭐 계엄 상황도 있을 거고 평시에 뭐 재해가 났을 때 군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뉴얼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긴장하나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판단을 하는데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페이스북에 찾아보면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나고 나서 제가 바로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써서 대통령이 미쳤다. 그리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은 저항하셔야 된다. 그리고 군인, 경찰에게 당부하는 말, 또 국무위원들에게 경고하는 말,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은 지금 바로 국회 앞으로 오시라. 난 국회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출발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동하셨죠. 네, 그래서 갔더니 아직 계엄군이 도착을 안 했든지 경찰만 이렇게 네. 국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눈빛이 지금도 안 있어요. 멍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전혀 다른 지시 받은 거 없이 출입을 통제하라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회 경비를 바깥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의원이면 얼마든지 들어갔겠더라고요. 담을 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밀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몇 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에서 2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약간 우왕좌왕. 그래서 1시간 정도 같이 그분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은 아닌데 저기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 여기를 다 지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하던 게 또 옛날에 총학생회장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자, 모이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고 같이 이른바 연자 시위하고 돌아가면서 발언하고 그래서 참 감동적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구호는 뭐 하셨어요? 계엄 해제 요구 구호였죠. 정확하게 계엄 해제하고 그다음에 약간 술 드신 분들이 계셔요. 그때 비분 관계에서 술자리에서 바로 이제 쫓아오신 분들 그분들 뭐 울고불고 이러고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히고 절대 경찰이나 계엄군이나 맞닥뜨렸을 때 때리거나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심정적으로 우리 아들들이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고 자꾸 국회 안으로 들어가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의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시민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의원들은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림 없이 할 거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계엄군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한테나 이런 계엄 주도 세력들한테는 시민들의 반발이 벌써 시작됐다. 이게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흩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야,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말했던 게 기억나. 여기가 2024년 광주 도청입니다. 그 도청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광주 도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지키시면 됩니다. 계속 설득하면서 하는데 1시간 지나가니까 목이 완전히 이제 맛이 가서. 그쵸. 30년 전과 다르죠. 아우, 그때는 뭐. 게다가 아직 이거지. 지금 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사실. 그날 밤도 엄청 받은 지도 추웠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날 밤도 엄청 추워서 롱패딩 입고 왔었던 게 기억나네. 되게 추웠고 그런데 정말 시민들
결연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무려 어떤 분은 무려 5만 원 내고 택시 타고 갔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밤 서울 시내 모든 택시가 다 이렇게 만석 거의 다 잡혀가지고, 싹 잡혀가지고 다 일로 오시느냐고. 다 오면서 누가 또 뒤에 타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오늘 밤에 왜 자꾸 여의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기 가자는 행선지 콜이 그렇게 많이 떴대요. 시민들이 대단한 거죠. 아니 이런 소식을 전혀 몰랐네요. 지금 장외에서 그렇게 집회를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하셨던 뉴스를 전혀 못 불렀어요. 아니 그쵸. 아니 누가 국회의원 아닌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네, 이거 속상한 게 그래서 이거 사건 터졌을 때 박 의원님께서 원내에 안 계신 걸 스스로 얼마나 분통해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나마 내가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 다행인 거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맞다 저 사람이 몇 명은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앉혀서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말리는 건 또 말 잘 들어주시고 술 취하신 분들조차도 막 저러고 울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원님. 근데 우리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한 새벽 1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통과되기 전에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왕좌왕하더라고. 경찰도 군인도. 저는 사실 무슨 마음으로 그 국회 앞으로 뛰어갔냐면 어차피 계엄령이 했으면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고 현역들 다 잡아가고 나면 이 말깨나 하는 놈들도 다 잡아가고 임윤선 변호사도 몰라요. 이거 다 잡아가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잡혀가느니 나가서 탱크 위에서 지랄이나 한번 떨다가 잡혀가자. 그러고 갔죠. 이제 탱크가 안 왔더라고 아직.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우왕좌왕이요. 계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인 진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내란죄, 탄핵 말고요. 탄핵, 정치적 파면인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폭동이 안 되어서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부당한 명령이 먹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요. 그날 밤에 만일에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나 혹은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어떤 마찰을 벌어져서 그걸 일으켰을 수도 있죠. 군인들이 명령을 잘 들었으면 일부러 막 자극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일어났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발포 혹은 그에 준하는 무력을 행사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이게 성공했더라도 3일을 못 갔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계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있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항의가 벌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조직적이든 비조직적이든 곳곳에서 벌어졌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계엄군들의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 물리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진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불행한 일을 미리 잘 막아서 끝난 것을 그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증거와 정황으로 쓰인다?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해하려고 했거나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의도대로 먹히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 범죄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말도 아니에요.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심판의 변론결에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아무 일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본인의 무죄는 아니라니까요. 무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죄는 아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계엄이 첫 번째,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의 그 정당한 사유냐. 거기에서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헌법기구인 선관위와 국회에 정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투입한 거. 그것도 저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성공을 안 했다 해서 본인이 무죄라거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안다. 헌재 재판관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자기만 똑똑한 줄 알지. 페북에 이제 제가 팔로워니까 좀 보는데 그 글이 인상 깊더라고요. 탄핵 재판이 조금 여러 가지로 뭐 답답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절차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질질 끌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다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계엄의 혼란 상황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국회 결의는 누구도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저는 뭐 바깥에서 데모이라고 그랬지만 안에서는 막 쫄아갖고 의원들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예. 빨리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빨리빨리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차를 지키고 나중에 시비를 없애야 된다. 의안이 올릴 때까지 기다리자. 국회의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얘기를 하면 우원식 의장님 뭐 약간 덤벙덤벙 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원내대표 할 때 성격도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그렇게 심착하게 잘해준 것 때문에 지금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지금 헌재에 되어 있는 한덕수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시비, 뭐 마은혁 관련해서 시비가 생기는 건 다른 사람이 절차에 대한 시비를 걸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은혁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한쟁의 심판권이라든지 혹은 그 한덕수와 관련된 150명의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절차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 결정 내렸는데 앗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거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 헌재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셋이나 있어. 헌재에 저 사람 중 문제가 있어. 절차가 이래.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건 불복을 하기 위한 밑밥을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 말리면 안 돼요. 헌재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립적인 사람도 있으라고 하는 건 헌재 구성에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또 국회가 하고 사법부가 하고 대법원장이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절하게 그 성별 혹은 이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 다 담는 과정,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수로만 가득해요? 어떻게 진보로만 가득해요? 어떻게 남자로만 가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구성의 원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건 웃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약간 진보적인 거다? 아니 그러면 보수적인 행보를 보낸 사람들도 제껴야지. 보수나 진보나 어쨌든 제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보세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다수가 동의를 하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수가 동의하면 인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괜히 밑밥 던지지 말고 이 절차와 과정에 다 순응하고 잘 따르시는 게 맞지. 나중에 뭐 헌재도 뒤엎자 이런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가기구를 공격하고 이런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는 진압 대상입니다. 진압 대상. 그건 설득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우리 민주정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공격은 이적 행위로 다뤄야죠. 분명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너무 단호했나? 그렇지만 그래도 반론 한번 제기해 볼게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이제 3대3, 3.3 다양성을 넣으라는 그 취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타협이 가능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컨대 보수 쪽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나치게 폄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약 추천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죠. 하겠죠. 반대를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기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라. 임명이 안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비판과 제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네,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고 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국민의 다수가 여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렇죠. 거지. 너무 극우국자인데 서로를 피해줘, 알아서 피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좀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네. 우리 같이 이민선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어떤 그 영역들을 넓히고 목소리를 넓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이런 뭐 국좌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그 합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착한 사람들의 힘, 평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 상식이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근데 저 요즘 힘이 빠져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 저랑 커피 한 잔 나누시고. 커피 한 잔 나누시고, 힘을. 불고.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근데 저는 의무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욕 좀 먹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욕 못 먹겠지? 또 저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찍겠지? 싫어.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 사랑해요. 근데 애가 뭐 하여간 개판쳐.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 개판쳐라, 잘한다. 하면 그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